992억 원에서 2273억 원. 부채는 줄어들었네요. 네, 980억 원에서 765억 원. 자본 총계는 812억 원에서 1508억 원으로 증가했네. 좋네요. 그 회사가 긍정적으로 성장했네요. 매출액은 약간 증가했죠. 매출액은 1636억 원에서 1639억 원으로 약간 증가했네요. 영업이익은 약간 떨어졌네. 3800, 죄송합니다. 384억 원에서 360억 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도 약간 줄어들었다. 383억 원에서 367억 원.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올라갔네요. 276억 원에서 282억 원. 감사 의견은 적정. 그치. 그래서 보게 된다면은 근데 그거 없다 야. 그 뭐지? 대량 뭐 그거 뭐지? 그래도 뭐 없어도 뭐 없다 하더라도. 근데 왜 없지? 하여튼가. 정기 주주총회 결과 볼까요? 개별이 있고 별도가 있죠. 배당은 없는 것 같은데. 감사 보고, 영업 보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 실태 보고.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내용 없고. 이거 특이한 게 올라왔네요.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 3월 24일 날 이런 내용이 나왔다.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하여 자사주 취득을 검토 중이며 이번 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되어 배당 가능 이익 한도가 확정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사주 취득의 규모 및 시기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배당 가능 이익 중 20억 원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취득에 관련된 이게 뭐 약간 뭐 예정이란 거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거죠. 특이하긴 하네. 이런 것도 이제 공시로 올라오긴 하네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왜 환기 종목이냐? 아이원스 쪽하고 뭔가 있나? 아, 아이원스라는 것을 인수했구나. 이게 예전 기사긴 한데 원래는 한솔 테크닉스였나 봐. 한솔 테크닉스 아이원스 인수 효과 톡톡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249% 급증했다. 코로나19 지속세와 러시아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전자 부품 및 소재 분야 업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솔테크닉스가 2분기 연결 기준 실적 호조세를 기록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솔테크닉스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3,4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49% 급등한 143억 원으로 기록했다. 지난해 급증했던 물류비의 안정화, 자회사 아이원스의 인수효과 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한솔테크닉스가 인수한 아이원스는 반도체 장비용 부품 제조 및 코팅, 세정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반도체 핵심 재료인 웨이퍼 가공에 필요한 체인버 등을 국산화한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업계의 대표 기업 중 하나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아이원스는 2분기 기준 매출액은 425억 원으로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107억 원으로
같은 기간 27%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정밀 가공과 정밀 세정 부문 모두 전년 대비 성장세했고 영업이익률도 25% 달할 만큼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한솔 테크닉스가 아이원스 인수를 통해 미래 유망 사업 분야인 반도체 산업에서의 성공적인 인수 합병을 달성, 실적 개선 효과와 함께 안정적인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솔 테크닉스가 매출액이 2조 원 가까이 되면서도 기존 사업에서의 수익성이 높지 않아 이를 타개할 신규 사업이 절실했다면서 아이원스 인수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대로 장착했다. 반도체 영역에서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이원스 인수 관련된 얘기가 작년 8월달 기사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꿨네요. 한솔 뭐 테크닉스에서 아이원스, 그래서 아이원스는 한솔 그룹 편입에 따른 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해 아이원스가 이름을 바꿨구나. 그러면 한솔 테크닉스가 있다는 얘기네. 한솔 테크닉스가 따로 있다. 그쵸? 한솔 테크닉스가 지분을 보게 된다면은 한솔 테크닉스의 지분을 한솔 홀딩스가 갖고 있네요. 그러면은 아이원스의 지분을 좀 본다면은 한솔 테크닉스가 있겠죠? 한솔 테크닉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네. 한솔 홀딩스가 있고 그 밑에 한솔 테크닉스가 있고 한솔 테크닉스 아래에 한솔 아이원스가 있네. 그러면은 우리가 한솔 홀딩스가 또 상장돼 있나? 한솔 홀딩스. 홀딩스도 상장돼 있는데? 그러면 재무제표를 한번 봐볼까? 안정성. 나쁘지 않은데요? 한솔 홀딩스. 한솔 테크닉스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재무 상태. 근데 한솔 홀딩스는 부채가 줄어들긴 했네. 그렇게 많이 돈을 버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 한솔 아이원스는 어떻게 됐을까? 한솔 아이원스는 괜찮네,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도 괜찮은데? 그러면 예전보다 안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네. 잠깐만, 그럼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왜 괜찮은데 왜 저거야? 환기 종목이야? 왜 환기 종목이야? 아이원스 이름을 바꿨고 한솔 아이원스로 횡령 배임 혐의 결과 통보받아 혐의 없음. 아이원스는 지난달 김모 아이원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한 54억 규모 횡령 배임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경찰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에 따라 모두 혐의 없음을 결과를 받았다. 결과 받는데 왜 환기했냐? 그리고 한솔 아이원스 2020년 3분기 증가했다는 거죠. 한솔 아이원스 3분기 영업이익은 103억 2천만 원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10.85% 늘었다. 27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462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3%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도 98억 2,8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9% 증가했다. 다 증가했다는 건데. 그 다음에 3월 23일 날 기사. 회계 오류 수정 과정서 투자주의 환기 1년 연장. 이게 뭐야? 회계 오류 수정 과정서 투자주의 환기 1년 연장. 회사 측 ERP 개선. 2023년 적정 의견 받아낼 것. 적정 의견? 한솔 아이원스가 ERP 시스템 개선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 회사는 23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투명성 제고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 부품 정밀 가공 및 세정 코팅 전문 업체인 아이원스는 2021년 12월 한솔 그룹에 인수됐다. 인수되기 전 발생한 회계상 오류가 있었으며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수정하겠다. 이 과정에서 투자주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인수되기 전 발생한 회계상 오류가 있었으며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수정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이원스는 해당 회계 오류에 대한 정정 및 그로 인해 재무제표 수정은 장기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바로잡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ERP 전사 자원 관리 전면 개선과 결산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를 개선 중이다. 이를 통해 2023 회계 연도에는 내부 회계 제도 적정 의견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여하튼 이제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예. 뭐 수정하는 뭐 그런 거 하는데. 한편 아이원스는 반도체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매출액이 1,639억 원, 영업이익이 361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영업 실적 1,638억 원과 366억 원 영업이익 가 비싼 숫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큰 문제 같진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이것을 약간은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뭐, 그냥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 같지는 않고요. 예, 이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공매도 쪽을 한번 볼까요? 뭐 공매도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예,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종목 분석. 그 다음에 뭐 재무제표를 약간 더 볼까요? 투자지표를 보게 되면은 예, 부채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죠. 부채 비율이 엄청 줄어들었다. 120%에서 150%까지 줄어들었고, 순부채 비율도 많았죠. 네, 이자 보상 비율도 뭐, 네, 나쁘지 않죠. 네, 보시다시피, 네, 뭐 돈을 벌고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유보율은, 근데 자본 유보율은 좀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왜 그런가 볼까요? 자본잉여금은 뭐 그 1,000억 원 정도고, 이익잉여금이 약간은 줄어든 면이 있는데, 근데 이익잉여금이 왜 줄어들었지?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수익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포괄손익계산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매출액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이 회사가 좀 애매하긴 하네, 그치? 왜냐면 1,700억, 2018년에 1,700억이었는데 1,200억, 1,400억, 1,600억, 1,636억. 올해는 약간은 좀 부진한 면이 있었네요. 그렇게까지 많이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일반적인 성장의 관점 본다면. 물론 그렇다고 뭐 돈을 못 번 건 아닌데. 영업이익은 네, 약간 떨어지긴 했죠. 384억 원에서 360억 원으로. 연간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당기순이익은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은 282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아마 뭐 저건가?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연간을 봐야지. 연간을 보게 된다면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 증가했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은 약간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약간 줄어들었지. 연간을 봤을 때. 분기로 볼까요? 분기로 보게 되면 매출액이 근데 보통 4분기 때는 약간 빠지니까 재고 정리하는 거 있으니까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긴 했네 육성으로. 근데 돈을 계속 벌었는데 이 회사는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는데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고 당기순이익도 39억 원인데 현금 흐름표 볼까요? 현금 흐름표 쪽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좋은 거고 다시 돈이 유입됐네 재무 쪽.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이 약간 50억 원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서 기초연금이 117억 원에서 188억 원으로 증가했죠. 뭐 현금흐름표 나쁘지 않고 재무상태표 보게 되면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자산 쪽을 볼 필요가 있기는 하겠죠. 근데 아까 전에 봤는데 여기가 자본총계가 보게 되면 자본총계가 줄어들었다? 왜 그러지? 분기로 보는 거죠.
자본 총계를 보게 된다면은 812억 원에서 1859억 원, 1959억까지 증가했는데 갑자기 1500원은 1508억 원은 줄어들었어. 자본금은 그대로죠. 자본잉여금도 그대로고. 근데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었다고? 이익잉여금이 왜 줄어들었어? 어디다 썼길래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었지? 어디서 썼지? 이익잉여금을? 여기서 줄어든 게 거의 400억 원 줄어들었는데? 줄어들 일이 없을 건데? 어디다 썼지? 어디다 돌린 것 아닌데? 158억 원, 722억 원, 796억 원, 894억 원. 이 잉여금이 약 400억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450억 원 정도? 왜 줄어들었지? 줄어들 일이 없는데? 잠깐만. 뭐지? 잉여금이 줄어들 일이 없는데 줄어들 이유가 없을 건데. 감사 보고서를 좀 볼까? 왜? 여기는 안 나오나? 감사 보고서는?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사업보고서에 있긴 하겠다. 사업보고서 봅시다. 연결재무제표 쪽을 봅시다. 여기 말고 자본 변동표 보면 되겠죠. 자본 변동표죠. 자본 변동표에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었다. 왜 줄어들었어? 왜? 뭔 일이 있길래? 갑자기 이번 분기 때 줄어든 거죠. 기초자본의 이익잉여금이 이거죠. 이거지. 이거. 몇 번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게 이익잉여금이지. 이게 2021년 12월이지. 여기 있네. 기타 거래? 배당금 지급? 배당금 지급이 500억 원, 잠깐만. 500억 원 아니지. 100억 원. 50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배당금 지급에 50억 원이 지출됐다고? 회계 정책, 이게 지금 기초자본이 415억 원이야? 왜 기초자본이 415억 원이지? 아이원스가 이미 여기서 그러면 여기네. 잠깐만. 이거는 저거 맞구나.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잉여금이 894억 원이야? 894억 원이지. 442억 원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 442억 원이 아닌데. 800억 원인데. 그치, 885억 원이지. 여기지. 2020년, 잠깐만. 내가 이거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아이원스 894억 원. 2022년 9월인데. 근데 이게 분기로 되어 있지 않아서 분기로
이게 4분기가 나오면은 딱 아니 894억 원. 4분기가 딱 나오면 보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연간으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연간으로 돼 있어도 보일 건데. 415억 원이야? 기초자본이? 기초자본을 왜 415억 원을 나오지? 800억 원인데. 2000이 400 아니 죄송합니다. 4015억 원? 아, 연간이지?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지금 제가 헷갈리고 있어. 그 분기하고 연간으로 좀 헷갈리고 있네. 분기로 보지 말고 연간으로 우선 볼게요. 연간으로 보게 된다면 연간으로 잠깐만. 연간을 봤을 때 뭐야?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이 잉여금이 158억 원? 442억 원? 연간이니까 결과를 갖고서 얘기하는 거지. 158억 원에서 증가를 한 거잖아. 158억 원. 다시 분기로 갔었지. 그러면 여기죠. 158억 원에서 갑자기 증가를 한 거지. 722억 원. 갑자기 증가를 해서 158억 원에서 796억 원, 894억 원을 증가했어. 그러다가 가시 빠져버린 거지. 그러면은 증가를 했다는 건데 이익 잉여금이 증가를 했다는 건데 기초자본이 4천원이죠. 4천. 이게 885억 원이잖아. 죄송합니다. 씨. 쏘리, 죄송합니다. 이거 한솔 홀딩스를 보고 있었네. 쏘리. 한솔 홀딩스를 보고 있었어. 어쩐지 안 맞더라. 죄송합니다. 한솔 아이원스를 봐야 되는데. 쏘리. 어쩐지 뭔가 안 맞더라. 잠깐만. 어쩐지 이상해. 쏘리, 죄송합니다. 어쩐지 이상했어. 홀딩스를 보고 있었어. 그치? 기초자본, 기말, 기초. 여기죠? 그럼 금방 나오겠다. 이 잉여금이, 그니까, 증가를 하긴 했지. 당기순이익 증가해가지고. 근데 이게 연가로밖에 안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또 실망했을 것 같다. 제가 쓰잘데없는 짓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쏘리, 죄송합니다. 이게 보시는 이제 나오긴 하지 여기. 이제 근데 이게 봐보세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그 자본 변동표에 그 아까 보셨잖아. 그 2021년에 그 기말 자본이 158억 원이잖아, 그치? 158억 원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282억 원이 들어왔지. 282억 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확정급여 제도 측정해가지고 이거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제 결국에는 기말 자본이 442억 원이 들어왔어. 그래서 맞아. 442억 원이 들어온 건 맞아. 여기까지 맞긴 맞는데 근데 중간에 들어왔다가 확 빠져나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이거 맞잖아. 지금 158억 원에서 442억 원이 된 건 맞지. 맞는데 중간에 들어왔다 확 빠져나간 게 그러면은 중간에 확 들어왔다 빠져나간 것은 저걸로 봐야 되는데 증가한 건 맞지. 연간으로 증가한 건 맞긴 맞는데 그러면 잠깐만
이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봐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이게 4분기가 되어 있으면은 이 잉여금 그 4분기로 딱 되어 있으면 뭐 어떻게 빠져나오는 게 보이긴 할 거거든. 근데 저기 연간이라서 처분 계산서 한번 봅시다. 근데 이게 안 보일 건데 저기 분기래서 근데 이 분기로도 아까 수익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간으로만 나오고 있어. 다 연간이래 가지고 여기 있다. 이 잉여금 네 처분 계산서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연간으로만 나오고 있어. 이거 보시게 되면 예,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 전기 대비죠. 전기가 단기잖아. 단기 지금 442억 원이고 전기는 157억 원이잖아. 그래서 이게 안타깝네. 이게 지금 연간으로만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왜 그 중간에 왜 잉여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는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네. 예, 지금 이게 분기가 없어, 분기가. 4분기라는 이제 뭔가 분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갑자기 빠져나간 게 있어가지고. 쓸 일이 있었겠지. 근데 그게 어디로 빠져나간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이 회사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가 그 손해가 난 적은 없어. 보시다시피, 네, 단기 순이익이 계속 플러스가 된 회사야.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가 된 회사인데, 그러면 이 잉여금에 돈이 쌓여야 되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돈이 증가한 거 맞아. 연간으로 봤을 때 증가하긴 했는데, 예, 여기서 증가했잖아. 158억 원에서, 네, 뭐 442억 원을 증가한 거 맞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 잉여금이 확 들어왔다가, 이게 어디서 들어온 거야? 이게, 근데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기가 어려운데? 500억 원이 들어온다고? 아, 여기서 들어왔구나. 아닌데. 자본잉여금이 갑자기 증가했네. 자본잉여금이 613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아마 여기도 이렇게 약간 플러스가 된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유출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자본잉여금이 증가를 했잖아요. 613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그치? 이 증가하면서 아마 여기 약간 플러스 된 게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근데 증가를 했다 칩시다. 그래서 증가를 했는데 894억 원까지 됐어. 왜냐면 그 뭐지? 단기 순이익이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500억 원 정도, 500억 원 아니죠. 450억 원이죠. 450억 원이 확 빠져나갔다. 이 잉여금에서. 그러면서 442억 원이 됐어. 450원은 얼로 빠져나갔지? 그게 궁금하네. 450억 원이 얼로 빠져나갔는지가 궁금하네. 왜 갑자기 450억 원이 빠져나갔지? 그게 빠져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랄까 자산 쪽에 있겠지?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빠져나갔지. 자산 총계에서 자산 총계가 분기에서 빠져나갔지. 자본에서 돈이 빠져나갔어. 자본에서 돈이 빠져나갔으면은 그러면은 그 자산을 볼까 자산? 그렇지 여기도 보게 되면 자산 총계가 줄어들지. 왜냐면 자본에서 돈이 450원이 나갔으니까 이 자산 총계가 265 2650억 원에서 2273억 원으로 확 줄어들잖아. 그치?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거죠. 자본 총계에서 요게 자본 총계잖아.
자본 총계에서 450억 원이 빠져나가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자산도 줄어들겠지. 자산도 450억 원 나가겠지. 그러면 자산을 보면 되겠다. 자산에서 뭐가 빠져나갔는지 어디 뭔가 빠져나왔어. 자산 규모가 줄어들었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자산을 보게 되면 뭐가 빠져나간 게 보이긴 하겠지. 근데 그게 자본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본 쪽이게 되면은 저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다. 지분, 관계사 지분이 빠져나갈 수 있긴 하겠다. 지분 쪽이 빠져나갔을 것 같은데. 이거는 유동자산은 안 빠져나가겠지. 유동자산은 그대로지. 그 유동자산 그대로 안 빠져나갔을 것 같고. 근데 유동자산이 지금 유동자산에서 뭐 보시다시피 975억 원에서 997억 원이잖아. 그치? 안 빠져나갔지. 그러면 비유동자산이 빠져나갔다는 거잖아. 그 여기 비유도조사 빠져나왔네. 그 1674억 원에서 1275억 원은 빠져나왔지. 그 여기서 돈이 빠져나간 게 보이네. 그치? 400억 원 정도가 빠져나왔지. 그러면 뭐 유형자산이 빠져나왔네? 유형자산에서 빠져나갔다고? 유형자산 뭔데? 뭐가 빠져나왔는데 이렇게. 그치? 여기 보시려면 1381억 원에서 993억 원이 됐지. 설비자산? 설비자산이 확 빠져나갔네. 잠깐만, 설비자산이 웃기네. 설비자산이 확 왜 빠져나왔지? 설비자산이? 웃기지 않아? 잠깐만. 설비자산은 보통은 잘 빠져나가는 그 품목이 아닌데, 계정이 아닌데. 725.2억 원. 400억 원이 428억 원이 빠져나갔잖아. 근데 설비 자산이 빠져나갔는데 설비 자산이 빠져나갔는데 시설 장치도 뭐야? 설비 자산도 줄어들고 설비 자산이 줄어들고 시설 장치도 472억 원에서 107억 원은 확 줄어들고 보통은 유형자산이 빠지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뭐지? 유형자산이 빠진다고? 건설 중인 자산이 오히려 증가고 보통은 유형자산이 빠지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투자부동산 쪽이 약간 빠져나갔고 투자자산은 뭐 별 차이 없고 희한하네. 유형자산에서 빠져나간다고? 유형자산이 400억 원이 빠져나간다고? 그것도 설비자산에서. 흔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게 아닌데, 유형자산은. 말 그대로 유형자산인데, 설비자산이 왜 줄어들지? 좀 이상한데? 이상하지 않아요? 유형자산은 그게 빠져나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유형자산은 회사의 어떤 공장이라든지 토지, 뭐 외적인 건물 그런 건데, 뭐 무형자산은 그럴 수 있긴 한데, 상각 처리하게 되면 387억 원이 줄어들었네. 약 400억 원이 줄어들긴 한데. 유형자산이 줄어든다고? 왜 줄어들지? 설비자산 빠져버리고 시설자산도 갑자기 훅 줄어든다고? 저런 걸 할 수 있지. 설비자산하고 뭐 시설자산이 빠지는 거는 그 삼각비인가? 감가상각으로 해서 예, 그렇게 뭐 상각될 수 있지. 감가상각. 내용 연수에 의해서 확 줄어들 수 있긴 있거든요. 오래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줄어들 수 있는데 그 재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재평가 잉여금인가 그 뭐랄까 저거죠 이쪽으로 빠지거든. 어느 쪽으로 빠지냐면은 그 기타 포괄 손익계산서 있잖아요. 그쪽이라든지 그쪽으로 빠지는데 재평가 쪽은 왜냐면 그거는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익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데로 빠지거든. 요런데 기타 포괄 이익 누계액이라든지 요런 데로 빠져나가거든. 근데 이 잉여금에서 들어왔다가 돈이 확 들어왔다가 빠져나간다. 들어왔다가 400 돈이 들어왔어. 요게 좀 어설픈데 돈이 들어왔다가 이익 잉여금으로 돈이 들어왔다가 돈이 빠져나간 게 좀 이상한데. 근데 저거를 근데 근데 저게 왜 저거가 매칭되는지 모르겠네. 894.8억 원에서 마이너스 442.6억 원. 그러니까 452억 원이 빠져나갔지. 그러니까 지금 452억 원이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서 빠져나갔어. 잘 봐봐. 제가 이걸 캡처를 해볼까? 웃긴다. 유형자산에서 빠져나간다고? 네, 요거를 제가 캡처를 하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죠.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거 빠져나갔지. 그 다음에 이걸 또 보게 되면 비유동 자산에서 빠져나갔다고. 비유동 자산 계산해볼까? 아니 혹시 제가 뭐 잘못 판단하는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거 명확한 것 같은데. 비유동 자산 쪽에서 자산을 보면 알지. 우선 이거 웃기긴 해. 잠깐만. 이 비유동 자산이 1674.7억 원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275.9억 원이잖아. 398억 원이 줄어들었지. 우선 비유동 자산에서 참 물론 이렇게 보면 안 되긴 한데 물론 이 잉여금만 관여된 건 아니고 비유동 자산 있고 그 다음에 유동 자산 볼까요? 유동 자산을 보게 된다면 유동 자산이 유동 자산 증가했지. 오히려 유동 자산 증가했는데. 그러면은 자산을 총계로 봅시다. 2,650억 원. 그래서 50.1억 원. 그래서 마이너스 2,273.7억 원. 376점 이거죠. 자산 총계가 예, 자산 총계가 근데 유동 자산은 증가했거든요. 790 975점 해서 997억 원 증가했으니까 쏘리 한번 뭐가 어딘가가 지금 줄어든 거 맞죠? 이렇게 봐야겠다.
자산 쪽은 줄어들었어. 근데 이 잉여금이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 잉여금. 물론 부채도 있긴 하겠죠. 부채의 영역도 있긴 있는데 그럴 때 줄어든 건 맞지. 이만큼 줄어든 건 맞지. 이 잉여금. 근데 자산 쪽이니까 부채도 줄어든 부분이 있으니까 또 부채도 생각을 했는데 씨, 뭔가 이익잉여금이 줄어든 게 저거 하긴 했는데 뭔가 줄어든 건 맞는데 저게 왜 줄어들었지? 헷갈리네. 뭐가 줄어드는데 이렇게 계속 할 수 없는데 왜 줄어들었지? 한번 더 찾아볼까요? 궁금하네. 왜냐면 이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서 이게 저게 왜 줄어드는지를 아 한번 좀 약간 시간 들여서 아니 저게 어디로 썼는지를 알아야지. 저게 왜 줄어들었지? 기재 기재 오류 정정? 이건가? 정정 사유 기재 오류 정정을 했다는 거지. 주석 3. 씨. 정정인가? 진짜? 어떤 이제 회계상 뭐 잘못 기입을 해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써있죠. 기재 오류 정정. 지금 뭔가 좀 이상하긴 해. 여기까지 맞지. 이것까지 맞는데 근데 저 분기가 좀 이상해. 미첩은 이것까지는 다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뭐 크게 없죠. 150억 원에서 440억 원 나온 거 이것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도 큰 문제는 없고 전월 미처분 잉여금이 150 여기 나왔죠. 157억 원 나왔지.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200 282억 원 나왔지. 282억 원이라고? 그래서 그걸 포함하니까는 442억 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228억 원 정도. 그러니까 합치게 되면 거의 그러면 나머지가 더 들어왔던 거지. 그래서 그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416억 원 됐지. 여기까지 맞긴 맞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증가했다가 줄어든 게 있어가지고 뭐 왜 그게 증가했다가 줄어드는지 그게 안 나와. 중간에 뭔 일이 있었는지가 안 나와. 뭐가 있었지? 4분기가 왜 안 나오지? 그냥 사업 보고서만 확 올라오니까 3분기에서 4분기의 그 분기 그 차이를 볼 수가 없네. 그냥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아, 안타깝네. 안타깝네. 아니,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고서가 이제 분기마다 나오자. 1분기, 뭐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분기 뭐 분기 보고서 나오고 2분기는 이제 뭐죠? 반기 보고서가 나오죠. 반기 보고서 나오고 그다음에 3분기 보고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이제 4분기 되면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분기로 나오게 되면은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분기에 뭐 1분기에서 2분기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 나오고 그다음에 반기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반기 보고서 안에는 분기 내용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2분기에서 3분기 때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됐다 그것도 알아. 근데 웃긴 게 뭐가 있냐면 3분기까지 나왔는데 3분기에서 4분기로 갈 때 여기에 그 뭐랄까 분기에 따른 변동사항이 안 적혀 있고 바로 그냥 연간으로 나와버려. 연간 보고서로 해가지고 그냥 딱 정해버리거든. 그러면 3분기에서 4분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 내용이 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사업 보고서만 이렇게 딱 올라온다고. 왜 분기가 안 나오지? 분기가 안 나오고 그냥 연간으로 나오니까 여봐 그냥 연간으로 나오잖아. 보시게 되면 뭐 네,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3분기가 안 나와. 3분기에서 4분기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가 안 나와. 그게 안 보이잖아. 지금 다 안 보이지. 다 연간이잖아. 연간으로만 나와. 연간으로만 나오면은 그 사이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여기 다 연간이잖아. 2020년, 2021년, 2022년. 분기가 안 나오니까 3분기에서 4분기. 아, 진짜. 그게 나오면 이제 거기에다가 뭐라고 나오긴 하거든요. 이익잉여금이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자본 변동표 있잖아. 자본 변동표도 보게 되면 연간으로만 나와. 분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분기 보고서에는 자본 변동표가 근데 자본 변동표에 분기로 안 나오니까 아씨 분기로 왜 안 나오지? 분기로 안 나오니까 흐름을 모르는 거지.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 거지. 전년 동기 대비 올해 그 사이에인데 그래도 나와야 될 건데 그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못 봤나? 근데 아까 봤는데 없던데 다시 한번 볼까요? 혹시 제가 못 봤는지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본 변동표가 있잖아. 자본 변동표에 여기 연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연간으로 되어 있긴 있는데 이 중간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짧아? 야, 근데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니야? 그냥 요만큼만 나와 있네. 그냥 이렇게만 나왔어. 여기 자본 변동 보게 되면은 이 2000, 기초 자본 있잖아. 기초 자본이 158억 원 나오고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232억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442억 원이 됐다. 이렇게만 나왔어.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이 사이 있잖아. 이 사이가 길어. 와, 쭈루루룩 하고 쭉 나온다고. 근데 되게 짧게 나왔다.
야, 씨, 왜 이렇게 짧게 나오냐? 보통은 되게 길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세부 대역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 있잖아. 돈이 들락날락 하는 게 나오거든. 근데 오우씨, 뭐 이렇게 짧게 나왔어? 자본 변동표가. 자본 변동표에 이렇게 짧게 나온 이유가 뭘까? 아, 열받아, 씨. 아, 열받아. 아, 저 돈이 도대체 뭐야. 여기 써 있네. 회계 처리, 연결 회사의 회계 처리 오류가 연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하면서. 이것도 좀 이상해. 여기 158억 원 됐다가 갑자기 이익잉여금이 651억 원 되고. 수정 전, 수정 후. 그러니까 이상하네, 진짜. 수정 전하고 수정 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여기 보시려면 이익잉여금이 651억 원에서 158억 원이 확 돼버려. 그러면서 493억 원이 확 줄어들어. 아니 이거 이상해. 이상하긴 이상해. 왜 봐봐. 이거 수정전이잖아. 수정전에 하고 수정 후 이게 나오잖아. 차액이 이렇게 커. 보시려면 651억 원에서 158억 원은 확 줄어들자. 그러면서 이게 차감이 된 게 증감이 되는 게 차액이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긴 해. 지금 재무제표가 493억 원으로 확 줄어들지. 좀 이상해. 재무제표가 좀 이상해. 아니, 그러니까 뭔가 좀 그게 있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수정하고 수정 후 뭐 이게 이상한 거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를 제대로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 재무제표를.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간혹 가다가 제가 이걸 집중적으로 분석한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래. 간혹 가다가 그, 뭐 이제 다른 회사, 이 해당 회사 말고요. 한솔 아이오한스 말고. 간혹 가다가 이 잉여금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보통 그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횡령이죠, 횡령. 횡령 사건이 연루가 돼. 그러니까 자본 잉여금이 그러니까 자본 총계는 이제 누구 돈이냐면은 자본 총계는 이제 회사 돈이잖아. 주주의 돈이잖아. 그 주주가 그 돈을 관리하는 거잖아. 그 돈에 권리가 있는 거잖아. 근데 자본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보통 횡령이라든지 배임 혐의 있잖아. 횡령이라든지 배임 혐의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자본이니까 자산에서 빠져나가는 게 웃기긴 하잖아. 자산에서 빠져나가는 게 웃기긴 하잖아. 그치? 그래서 자본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횡령 배임에 연결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본 거야. 저 관계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내린 결론은 그거야. 지금까지 봤는데 뭔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정보가 많이 부족해.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아까 전에도 그 환기 종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기 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를 올바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데 뭐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본다면은 뭐 만약에 재무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회사는 나쁘진 않아요. 재무 상태가 문제가 없다면 회사는 안 좋은 회사는 아니야.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회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회사에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그거야. 회사의 재무상에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뭐 어 단순하게 뭐 아까 제가 보셨다시피 뭐 이제 전산 그 합병을 하면서 뭐 이렇게 어?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발생한 거라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혹시 그런 것들이 좀 이상하게 연료가 된다면은 좀 안 좋은 악재가 갑자기 터질 수도 겠죠. 그런 리스크가 좀 있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화면에도 노란색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건 있네. 이 노란색에도 환기 종목으로 표시가 된 거야. 투자할 때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표시가 환기 종목이 이게 맞네. 환기 종목은 맞긴 맞는데 다만 제가 왜 이걸 계속 얘기를 하냐면은 차트는 나쁘지 않아. 차트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이 좀 끼가 있는 종목이긴 해요. 주가의 상승 여력이 끼가 있어. 하지만 말 그대로 주가의 상승에 끼가 있습니다. 왜냐면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사모펀드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이라든지 아니 저기 사모펀드하고 기관계가 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투신도 들어왔잖아. 그리고 외국인도 들어왔어. 그래서 세력들의 물량이 들어온 건 맞아. 그래서 이 종목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환기 종목만 아니라고 한다면 네, 진짜 매우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맞고 상승에 대한 여력도 좀 있어 보여요. 그런 끼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서 세력 관점으로만 보자고. 세력 관점으로 그런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가 좀 있는 거니까 세력 관점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 이 종목도 한솔 아이 원스라는 종목도 상승할 것인지 그거 그런 관점으로만 우리가 한번 관심주에 넣어놓고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약간 세력 관점으로 볼게요. 세력 관점으로. 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네 한솔 아이 원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그건 있네요. 진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투자 환기 종목은 괜히 투자 환기 종목은 아닌 것 같다. 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좀 염두하시면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 꾸덕꾸덕 한번 눌러주시고요.